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는 이재명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곳곳에서 지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생중계를 거부한 것도 솔직히 우리가 납득이 잘 되지 않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재명이랑 관련된 문제네요. 이재명 한 명만 정리가 되면은 싹 다 좀 알아가지고 사법부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인데요. 헌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뉴스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가가 그리고 또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뉴스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누군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면 모를수록 제가 봤을 땐 건전한 사회이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뉴스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우리가 좋은 사회일 텐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사실상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어떤 모습입니까? 매번 툭하면 무슨 뭐 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툭하면 무슨 뭐 탄핵소추안 같은 거를 통과를 시키니까. 살다가 무슨 뭐 장관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나. 출석한 지 하루밖에 안 됐던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이진숙 위원장을 하루 만에 그냥 뭐 그렇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갖다가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탄핵소추안이 계속해가지고 나오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뭐 지금까지도 헌재에서 그래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또 김영두 재판관 두 명의 재판관이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속 시원했습니다. 이 재판관의 얘기를 듣고 속 시원하다라는 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얘기를 듣고 속 시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문현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개떡 같은 짓거리,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그 개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번에 팩폭을 날렸는지,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애당초 지금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2명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할 거니까 추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무슨 뭐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하이 뭐 물어보나 마나 뭐 대통령은 당연히 그 거부할 테니까 우리가 추천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논리가 개딸들한테는 통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게 헌재한테 통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다가 문영배 재판관한테 질책을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죠.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 하에서 왜 의결한 걸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합니까? 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애당초 이진숙 위원장을 왜 탄핵시켜달라고 한 거냐?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시켜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국회에 있는 거 아니냐? 너네가 지금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네들이 탄핵을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부 모순인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붕괴되는 꼴인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지금 정청래도 그렇고 옆에 앉아있던 그 변호사도 그렇고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대표하는 겁니까? 국회를 대표해가지고 앉아있는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내부적으로 무슨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무슨 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너네 사정의 문제인 것이고, 너네 두 명은 지금 국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핑계 삼아가지고 왜 방통위원장을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탄핵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방통위 자체를 1년 넘게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마비를 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이제 그 정청래가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갈 텐데 괜히 또 끼어들어가지고 한 소리 했다가 바로 그냥 문영배 재판관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또 떠들어댔냐?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질책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옆에 있는 변호사는 뭐다? 민주당을 지금 대표하기 위해서 정청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청래는 지금 국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그 국민의힘이란 뭐가 잘 안 됐다라는 등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남한테 책임 떠넘기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게 정청래 위치이기 때문에 지 자리를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또 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떡 같은 소리인지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국회 쪽에서 네. 지금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3명 국회목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우선 그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야 될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청래가 얘기한다 해서 알아먹겠습니까? 아주까리 길은 뭐 이딴 거나 알 줄 아는 것이지, 애잡이 학원 뭐 그런 거나 알 줄 아는 것이지 뭐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정청래가 저 얘기를 옆에서 듣다가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냐, 헌재 또한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헌재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가 마찬가지로 추천 안 해가지고 지금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꺼내요. 뻔할 뻔쩌죠. 바로 그냥 혼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한테 한 소리 듣더라고요. 그 장면도 바로 보시죠. 직접적인 비유가는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쯤 됐으면 명확해졌다라고 봅니다.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영두 재판관도 그렇고 한사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당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도 보도 뭐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루빨리 헌재가 각하시켜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탄핵에 미쳐있는 저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갖다가 빠르게 그냥 기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버림으로써 쟤네들의 병적 증상을 치료시켜주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 헌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살다가 저는 헌재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나 속 시원한 얘기로 들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